KTDS 23기 A조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자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전체 페이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자 기능에서는 프로젝트 등록, 수정, 삭제, 공통 코드 및 메뉴 관리 기능에 대해 시연을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관리입니다. 프로젝트의 경우 관리자는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 인풋이 있거나 오류인 값이 있다면 해당 오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프로젝트 등록에 실패합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등록되는 과정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고 나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PM과 부서가 설정이 되고 수정과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수정에 대해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정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명과 고객사명, 여러가지 게시판에 대한 필요 여부, 프로젝트의 상태, 담당 부서, 담당자, 시작일과 종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이 완료가 되었고 해당 프로젝트를 삭제하게 되면 모달창이 나오면서 프로젝트를 삭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상적으로 프로젝트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통 코드입니다. 관리자는 프로젝트나 사원, 비품에 대한 상태 코드를 해당 영역에서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상태 코드가 등록이 되었고 자식 상태 코드 또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식 상태 코드에 대한 수정과 삭제, 기존에 추가한 1300번 상품 코드에 대한 삭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이 완료되었고요. 삭제 또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상태 코드에 대한 삭제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1300번에 대한 상태 코드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관리자 기능인 메뉴 관리입니다.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되는 메뉴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으며 이렇게 관리된 메뉴는 실시간으로 렌더링 됩니다. 등록, 수정, 삭제에 대한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뉴가 실시간으로 등록이 되면 렌더링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테스트로 프로젝트 관리 페이지를 리다이렉트 하도록 서브 메뉴를 생성했습니다. 이제 수정과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URL을 수정이 완료가 됐고 실시간으로 해당 메뉴가 해당 링크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슈 관리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삭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이 메뉴가 렌더링 되지 않으며 해당 기능을 통해서 동적으로 메뉴 렌더링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저 PM 기능에 대해 시연하겠습니다. PM 기능에서는 팀원 관리,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관리, 설문 관리, 후기 관리 기능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관리입니다. PM은 프로젝트에 해당된 팀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PL을 먼저 등록해 보겠습니다. PL의 경우 최대 2명까지 등록 가능한 제약사항을 둬 2명이 넘는 인원이 될 시 오류 모달이 발생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팀원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은 등록된 팀원을 단일 삭제, 일괄 삭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출물 관리입니다. PM은 프로젝트에 해당된 산출물을 등록, 수정, 삭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산출물을 먼저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이 완료가 되면 해당 산출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가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해당 산출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물 삭제 시에는 삭제 경고 모달이 올라오며 확인 버튼을 누르면 삭제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요구사항 관리입니다. PM은 요구사항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프로젝트 요구사항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PM을 포함한 모든 팀원은 요구사항을 등록하고 등록자가 같은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규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에 대한 내용과 제목, 담당 개발자를 선택할 수 있고 일정 상태를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PM이 설정이 되며 다른 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팀원 또한 렌더링이 되어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되었습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은 PM은 해당 요구사항에 대한 연기 요청에 대한 승인과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기 요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기 요청이 진행이 되면은 기간에서 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이 일주일 늘어나게 되고 해당 연기 요청에 대한 거절을 하게 되면 기간에 대한 변동은 없게 됩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또한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구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 담당 개발자, 확인자, 테스터, 시작일, 종료 예정일, 내용 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삭제 모달이 올라오며 확인 버튼을 누를 경우 정상적으로 삭제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에 대한 설문 관리입니다. PM은 설문을 등록할 수 있으며 PM을 포함한 프로젝트에 해당된 팀원은 등록된 설문에 대한 설문 답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설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 생성 도중에 다시 설문 관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라이트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는 기존의 설문이 실시간으로 저장이 되어 기존의 작성 내용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설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답변에 대한 연결 답변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1번 설문에 1번 문항을 답변하게 되면 2번 문항으로 가고 2번 문항을 선택하게 되면 3번 문항을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이 완료가 되었고 설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으로 매핑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모든 설문을 완료한 경우 완료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종료 버튼이 생성됩니다. 종료 버튼을 누른 경우 전체 설문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PM은 집계된 설문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기 관리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에 해당된 PM을 포함한 팀원은 완료된 프로젝트에 대한 후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PM은 후기에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기 결과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후기의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후기를 등록하고 나면 PM은 다시 후기에 대한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원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은 PM과 다르게 자신이 해당된 프로젝트 요구사항은 조회만 할 수 있으며 설문 및 후기 작성은 PM과 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원 파트에서는 사원의 이슈 관리 기능, 묻고 답하기 기능, 지식 관리 기능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 관리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이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슈를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글은 CK 에디터를 활용해서 폰트에 대한 색깔 처리나 이제 볼드 처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해당 글을 조회해서 조회수를 확인하면 최초에는 조회수가 0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조회 때는 조회수가 올라간 상태로 게시글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이슈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작성하게 되면 댓글에 대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탭을 줘서 대댓글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Q&A, 지식관리 또한 앞서 살펴본 이슈 관리와 유사하게 구현을 했습니다. 먼저 Q&A에 대한 신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업로드되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Q&A에서는 해당 추천 기능을 통해서 추천수가 올라가고 중복된 추천은 할 수 없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지식관리 또한 추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식 게시글을 등록하고 추천 기능을 활용하는 동작을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식 관련 글이 등록이 되면 해당 게시글에 대한 추천 기능을 활용해 똑같이 추천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추천수에 대한 중복을 막아서 이미 추천했다는 모달창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쪽지 기능을 확인하겠습니다. 쪽지 같은 경우에는 쪽지 작성, 받은 쪽지함, 보낸 쪽지함, 쪽지 보관함으로 총 4개의 페이지가 존재합니다. 받은 쪽지 목록은 3개월 내에 쪽지만 저장되어 있습니다. 조회 시 확인 여부가 미확인에서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상태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쪽지를 저장할 경우 쪽지 보관함으로 리다이렉트가 되며 3개월이 지나도 해당 쪽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쪽지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같은 경우에는 주소록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인원에게 쪽지를 보낼 수도 있고 한 명의 사원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에게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쪽지를 보내게 되면 자동으로 보낸 쪽지함으로 리다이렉트가 되게 됩니다. 해당 인원이 쪽지를 읽은 경우 확인 여부가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다음으로는 쪽지를 받은 대상이 쪽지를 읽었을 경우 해당 쪽지가 확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A팀 시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